안녕하십니까. 큐잉글리시 JSM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구문 26번부터 30번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란에 자료 받으셔서 먼저 읽어보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번 단어 볼게요. logic, 논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establishment, establish가 설립하다, 확립하다, 그래서 설립이고요. lock together, 한데 묶는다. destiny, 이거는 운명이죠. 그 다음에 overwhelm이라고 읽으면 압도하다고요. ing 붙여서 압도적인. interest, 이익이나 흥미하고 관심만 외우지 마시고요. 이익이란 뜻으로도 매우 많이 나와요. 또 이익도 있고 이자도 있고요. 은행 이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라는 뜻도 나오곤 합니다. 꼭 이익이란 뜻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wage war, 전쟁을 wage하다. 그 wage가 임금, 그 일하고 받는 돈 임금도 있지만은 동사로는 전쟁을 수행하다, 벌이다. devastating, 파괴적인, 황폐적인이란 말로 이것도 많이 나오고요. to 다음에 무슨 cost 그러면 뭐뭐 하는 대가로 이런 말이고요. 그것은 물론 논리였다. 그 다음 behind라는 전치사가 있죠. behind는 옆에서 정리하겠지만은 원래는 뭐뭐 뒤에란 뜻이지만은 우리말로는 뭐뭐 뒤에 숨겨진까지 붙이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르죠. 유럽연합의 그런 설립, 그 뒤에 숨겨진 논리가 그것이다. 그것이 뭐냐? 이건 뒤에 나오는 것이죠. 논리라고 읽었는데 우리말로는 뭐 이유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부정사 뭐 하기 위한 것이냐? Destinies of each nation. 바로 그 유럽연합의 나라들을, 그 나라들의 운명을 묶어주려는 것. Especially 특히 프랑스와 독일. in 다음에 way가 나면 뭐뭐 하는 방법으로죠. 거기에 search하고 대시 만난 겁니다. search 됐다면 뭐뭐과 같은 그런, 대절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읽어요? 뭐뭐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 그들이 would have an overwhelming interest,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압도적인 이익을. not to wage war, 여기서 not to 부정사의 to 부정사는 부사용법 중에서 조건입니다. to 부정사가 목적이나 뭐 결과로 많이 나오는데 조건은 정말 드물어요. 여기선 조건으로 또다시 전쟁을 벌이지 않으면 이익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as 플러스 주어 동사, 그러면 접속사겠죠. 접속사의 뜻 5가지라고 그랬어요. 시간, 이유, 비례, 양태, 양보. 여기서는 뭐뭐처럼 양태가 되겠죠. 그들이 had done, 했던 것처럼. 했던 게 뭐예요? 이런 걸 우리가 대동사라고 그러죠. 한번 나온 동사를 대신하는 거죠. 바로 wage의 대동사죠. 원래는 had waged였겠죠. 한번 나온 동사를 대신한 거예요. To such devastating cost, 엄청난 파괴적인 대가를 치르면서 그들이 했던 것처럼 언제? First half는 전반이죠. 20세기 전반에 1차 대전, 2차 대전 얘기하는 것이죠. 됐나요? 문장 내용은 어려운 건 없죠. 전쟁하면 안 좋잖아요. 전쟁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 이득으로 나라들의 운명을 묶은 게 이유가 됐다. EU에서 뭐 영국은 탈퇴한 지 꽤 됐지만은 나머지 나라들도 뭐 탈퇴할까 말까 얘기들 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고요. 뭐 세계대전 얘기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리겠지만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서 특히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독일의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목표. 왜냐면은 유럽 대륙에서 독일에 맞설 수 있는 나라가 프랑스였거든요. 프랑스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인구가 많았고 생산력도 많았고 육군이 굉장히 강한 나라로 나폴레옹 뭐 배출하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산업혁명 이후로는 이제 독일이 더 우세해졌죠. 독일이 일단 프랑스를 압도를 해야지 유럽 대륙에서 패권을 가지기가 좋았다는 거지. 물론 이제 프랑스만 이긴다고 끝난 건 아니어서 결국에는 뭐 패하긴 했지만 어쨌든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B가 붙어있는 전치사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한 번 정도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behind라는 말은 뭐뭐 뒤에 혹은 숨겨진. beyond 뭐예요? 뭐뭐를 넘어서 이거죠. over하고 약간 비슷하기도 한데요.
5번은 좀 물리적인 위치고요. 그 다음에 between은 사이인데 between은 to라는 단어가 중간에 보이죠? twin, 둘 사이에고요. 여러 명 사이는 among이라는 건데 그 다음에 beneath는 뭐뭐 아래, below도 뭐뭐 아래. 그러나 똑같은 아래지만 beneath는 바로 밑에 있는 거고요. below는 어느 기준보다 아래. 그러니까 below the zero가 0 하죠. 0을 기준으로 그보다 이해라고 할 땐 below 많이 쓰고요. beside하고 beside s 붙는 것도 좀 다르죠. beside가 누구누구 옆에 side잖아요. s가 붙으면은 얘도 옆에라는 뜻이 있긴 한데요. 주로 우리가 수능 공부하면서는 뭐뭐 이외에도 또는 게다가. 그래서 in addition이나 in addition to랑 같은 말이고요. 자, 외워주세요. destiny라는 동사가 누구누구를 어떤 운명에 놓다 또는 어디 어디 행이다, 뭐 서울 행이다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여기서 파생된 명사가 destiny 그리고 destination. 아주 간단한 거지만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죠. destiny, 운명, destination은 목적지죠. 왜냐면 어디 행이니까요. 그 다음에요. such that이라는 표현 아까 말한 것처럼 뭐뭐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라고 읽으면 돼요. 또 such A as B 이거 많이 보셨죠? 또는 A such as B 위치가 바뀌기도 하는데 B와 같은 A잖아요. B와 같은 A. such as는 그냥 뭐뭐와 같은이라고 읽어도 상관없지만 보통은 예시를 들 때 많이 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읽을 때 A 예를 들어 B A가 있어 예를 들어 B 예를 들어고 읽어도 거의 대부분 문맥이 맞고요. 그 다음에 the same that이 있고 the same as가 있어요. 해석할 때는 똑같아요. 뭐뭐 하는 것과 같은 A 뭐뭐 하는 것과 같은 뭐뭐 이건데 that을 쓰고 as를 쓰는 차이는 뭐냐면 that이 나오는 경우는 뒤에 있는 것과 앞에서 말하는 게 똑같은 거 동일한 대상 as를 쓰면은 뒤에서 말하는 것과 앞에서 말하는 게 동일한 대상은 아닌데 뭔가 종류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the same phone that I lost 내가 잃어버린 거랑 똑같은 폰 할 때 the same the phone 내시면은 the same the phone 내시면은 그거는 바로 내가 잃어버린 그 핸드폰이에요. 그러나 the same phone as I lost면은 내가 잃어버린 것과 같은 핸드폰 하지만 내 건 아니고 뭐 같은 뭐 그래서 같은 아이폰 13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해석을 매끄럽게 하시면 상관없어요. 27번 볼까요? 앵커링 원래 앵커는 닷 배에서 닷을 내리다 그래서 그 닷인데요. 뭐 기준점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닷이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그다음 bias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향 내지는 편견이죠. cognitive 인지의 weight 원래는 무게잖아요. 근데 무게라고 읽을 때도 있지만 비중할 때 중자가 무거울 중자예요. 뭐뭇을 중요시하다의 중자도 무거울 중자예요. 그래서 weight가 비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관련 단어 중에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outweigh라는 동사입니다. outweigh는 뒤에 있는 목적어보다 뭐뭐를 더 중시하다, 더 중요하다. 만약에 앞에 A가 있고 뒤에 B가 있으면은 A가 B보다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거는 A가 B보다 더 중시되다가 어울리겠네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regardless of 뭐뭐와 상관없이 지지난 영상에서 한번 정리해봤죠? 뭐뭐와 상관없이 뭐 있어요? irrespective of도 있고 그 다음에 independent of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in no regard with 같은 것도 가끔 나옵니다. relative 상대적인이라는 뜻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비교적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친척이라는 명사도 있죠. 상대적인, 비교적인, 친척. relevance 적절성 또 관련성이라는 뜻도 있죠. initial 네, 우리 뭐 앞글자 할 때 initial이란 말이 원래 시간상 초기에 present 동사 할 때는 제시하다, 주다. 형용사 할 때는 존재하는, 참석하는, 현재의. 그 다음에 또 명사 할 때는 선물이나 현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form이 명사는 형태지만 동사는 형성하다. significantly 원래는 의미심장하게라는 뜻인데요. 상당이란 말도 있어요. challenging 자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요. 도전하는 이라고 읽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러나 보통 일반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거의 힘든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alter는 바꾸다고요. mental course 그대로 읽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런 뜻이고 logically 논리적으로 이건 문장이 두 개인 거예요. 긴 게 아니에요. anchoring bias describes 바이어스를 앵커링 하는 것인지 앵커링 하는 바이어스인지인데 여기서는 앵커링 바이어스라고 읽으면 돼요.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준점 편향이라는 것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설명합니다. 묘사합니다. 뭐를? 인지 오류를.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생략된 것이죠. 당신이 하는 오류. 당신이 하는 오류. 언제예요? 당신이 tend to give more weight. 더 많은 비중을 어디에 주려는 경향이 있을 때. 그죠? 어디에? 정보예요. 어떤 정보? arriving early. 일찍 도착하는. 어떤 상황에서 일찍 오는 정보에 더 많은 비중을 두려고. 그 다음에 compared to니까 뭐뭐와 비교해서죠. 정보, arriving later. 더 늦게 오는 정보보다. 이렇게 됐나요? 앵커링 바이어스에 대한 정의죠. 개념정의죠. 이런 것도 개념정의고요. 다시 한번 뭐냐면은 일찍 오는, 먼저 오는 정보를 나중에 오는 정보보다 더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게 생기는 거예요. 뭐뭐하고 상관없이죠. The relative quality, 상대적인 퀄리티. 뭐에? 바로 그 처음 정보의 적절성. 처음에 나한테 온 정보가 적절한지 아닌지,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은 상관하지 않고라고 그랬습니다. 상관하지 않고니까 이걸 무시하는 거죠. 중요한 건 앞에 얘기죠. 그 다음에 whatever data is presented to you first when you start to look at a situation can form an anchor 까지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동사를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미리 읽어보셨습니까? 동사가 뭐예요? is입니까? 아니면 start입니까? can form입니까? 뭐예요? 네, 여기서는 can form이 동사예요. 그리고 whatever부터 하나의 절, 여기까지. 이만큼이 하나의 명사 절이 된 겁니다. whatever 얘기는 좀 이따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볼까요? 자, whatever 다음에 주어 동사나 동사만 나오면 그게 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부사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능이 두 개입니다. 만약에 명사 자리에 whatever 절이 들어가면 뭐뭐하는 무엇이든지 이렇게만 해도 되고 아니면 뭐뭐하는 무엇이든지 그것은 뭐뭐하는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부사 자리에 만약에 whatever들이 들어가면은 무엇이 뭐뭐하든지 간에 또는 무엇을 뭐뭐하든지 간에 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자, 또 whoever도 있죠. whoever 다음에 절이 나와도 명사 역할과 부사 역할 둘 다 있는데요. 만약에 whoever 주어 동사가 명사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은 뭐뭐하는 누구든지까지 해도 되고 뭐뭐하는 누구든지 그는 뭐뭐한다 해도 되고요. 부사 자리에 whoever 절이 들어가면 누가 뭐뭐하든지 간에 아니면 누구를 뭐뭐하든지 간에 라고 하면 됩니다. 추가로 however도 정리해 봤어요. however 그러나만 떠올리면 공부가 덜 된 거예요. however 다음에 조동사 나오면은 이건 무조건 부사절입니다. 무조건 부사절이에요. 문법 문제로도 이제 무슨 절인지 물어보죠. 해석할 때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게 대부분이고요. 가끔은 얼마나 뭐뭐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구조예요. 여기서는 whatever data부터 situation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can form이 동사인 겁니다. 그러면 명사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뭐뭐하는 무엇이든지 아니면 뭐뭐하는 무엇이든지 그것은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whatever data가 이 whatever가 데이터를 또 꾸미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what이 명사를 꾸밀 때 어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떤 명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ever가 든지 이걸 갖다가 적절하게 말을 붙이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어떤 데이터가 당신에게 제시되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형성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어떠한 데이터가 당신에게 제시가 되든지 그것은 형성할 수 있다 아니면 그냥 형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first 먼저 제시돼. 언제? 당신이 어떤 상황을 보기 시작했을 때 당신에게 먼저 제시되는 그 어떤 데이터든지 형성할 수 있다. 뭐를? 앵커를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 그리고 그것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상당히 더욱더 챌린징하게 힘든이라고 읽으라고 그랬죠. it은 가주어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뒤에 to alter가 진주어예요. 그러면 바꾸는 것이 매우 힘들다죠. 바꾸는 게 뭐냐면 당신의 멘탈 코스를 away from 뭐뭐로부터 멀리 바로 이런 앵커로부터 멀어지게. 자, 위에 비교급 뭐가 있으니까 then 썼겠죠. 근데 이런 게 가끔 또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되죠. Then it logically should be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일단은요, 대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네, 바로 대인이 접속사이기 때문이죠. 전치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보다라고 합니다. 것이라는 말을 하나 집어넣어야 돼요. 주어가 동사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어가 동사하는 것보다라고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동사가 하필이면 be예요. 이 비동사가 뒤에 뭐가 없으면은 가끔 해석이 바뀌죠. 그것이 논리적으로 should be니까 되어야 하는 것보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보다 라고 했네요. 이시 가리키는 건 저 앞에 있는 멘털 코스죠.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는 뭐가 생략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뭘까요? 네, 바로 챌린징이죠. 왜냐면 비교급 플러스 챌린징, 그 다음에 then이잖아요. 뭐뭐보다 더 힘들다니까 여기도 비동사 다음에 챌린징에 생략이 된 거죠. 절대 쓰면 안 되는.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논리적으로 원래 힘들어야 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라고 우리말로 하면 좀 더 쉽죠? 원래 힘든 것보다도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앵커로부터 벗어나는 게. 앵커가 어떤 닷을 내리는 닷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고정장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앵커 바이어스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오는 정보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살면서 그런 일 많죠. 먼저 들은 소식이 귀가 확 열리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도 잘 안 들리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챌린징이라고 읽거나 챌린징이나 demanding 그러면 힘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정리한 몇 개는 분사 중에서 거의 형용사로 쓰이는 애들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rewarding, 이거는 보람 있는 이에요. 그 다음 compelling 또는 telling, compelling이나 telling은 원래 compelling은 강력한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가 설득력 있는 이에요. 근데 설득력 있는 이라고 쓰이는 단어 중에 또 하나가 바로 telling입니다. 이 telling도 꼭 외워주시면 좋아요. compelling도 많이 나옵니다. 자, 28번 봅시다. additional, 뭐 어렵지 않죠? 추가적인 디테일, 세부상. apparently, 옆에서 apparently 따라 정리할 텐데요. 명백히란 뜻이죠. actively,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delete, 삭제하다. go about ing 하면은 뭐뭐 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S다고요. consider, 뭐 고려하다도 있고 간주하다도 있죠. as long as. 첫 번째 영상에서 선생님이 as 시리즈 한번 얘기했죠.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이란 뜻도 있고 뭐뭐 하는 동안에도 있고요. as far as는 첫 번째 뭐뭐 하는 한, 두 번째는 뭐뭐까지. as well as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그 다음에 as much as 그러면은 뭐뭐만큼씩이나. 그리고 as good as란 말도 있었어요. 뭐뭐나 마찬가지. 그 다음 convey 알죠? Those additional details. 자, 그런 추가적인 디테일들은 그 다음에 바로 동사가 안 나오고 관계사가 붙어 있네요. 명백하게 중요하지 않은, 여기까지죠. details가 주어고 아가 동사였을 테니까. 명백하게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분명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추가된 세부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삭제된다. 수동태죠. 삭제된다. 뭐로부터? 당신의 뇌로부터.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더 비교급. 근데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요. 잠깐 옆에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더 비교급,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두 번 쓰면 그렇게 우리가 읽죠. 그런데 여기서 앞에 더는 지시부사고요. 뒤에 더는 관계부사라고 해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다만 이런 종류의 문장이 나올 때 이 더 플러스 뭐가 뭐 하는 건다? 관계사. 관계사라고 하는 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잖아요. 그것만 알면 돼요. 됐죠? 당신이 더 많이 remembering your situation, 그 situation, 상황을 기억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이쪽이 이제 이 부분이죠. 이쪽이. 그럴수록 더 잘 지워지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데 막 구구절절 세부적인 게 추가되잖아요. 그러면 지운다고요. 지우는데 기억하려고 할수록 더 지워지는 거예요. The reason for this, 이것에 대한 이유는, 이게 this is가 아니죠. reason이 주어고 is가 동사잖아요. 가끔 이런 거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절인데요. 뇌는 간주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it, 그것 아니죠. 목적어, 그 다음에 to, remember가 친목적어인 거죠. valuable, 가치가 있다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뭐 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모든 세부적인 것들을 aslong as 뭐뭐 하는 한, 할 수 있는 한, 컨베이 전달할 수 있는 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은 모든 디테일들은 그냥 가치 없다고 보고 삭제한다는 얘기죠. I라는 거는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건데요. 당신의 첫 번째 학교 첫날이 대단했어와 같은 그 메인 메시지가 전달되면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건 지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뇌 용량 한계 있잖아요. 자, 동사 다음에 가목적 의시 나오고 목적보호 다음에 진목적어 나오는 구조 한 번쯤은 정리해야겠죠? 주로 이럴 때 쓰이는 동사는 make, find, consider, keep, live, think, suppose 등등입니다. 자, 주로 이런 동사들을 오형식의 가목적어 많이 쓰고요. 가짜와 진짜가 배치되는데 중간에 목적보호가 들어가죠. 목적보호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입니다. 아무래도 형용사를 많이 쓰긴 하는데 명사를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make it a rule 투부정사, make it a rule 투부정사, 뭐뭐 하는 걸 반드시 한다 이런 말로 명사가 들어갈 때도 있죠. 그 다음에 진목적어는 보통은 투부정사가 제일 많이 쓰이긴 합니다. 그러나 동명사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동명사가 단독일 때는 가목적어, 진목적어 안 쓰지만 동명사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붙어서 길면은 이때도 가목적어, 진목적어 쓰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대절이나 외더절이나 의문사절도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예를 들어서 keep이면은 keep 다음 it 다음에 목적보호 다음에 뭐 외더절이면 뭐뭐 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이런 상태로 둔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요. 페어런트가 들어가는 것 중에 어페어런트와 트랜스페어런트 비슷하죠. 어페어런트는 명백한, 근데 또 있어. 겉으로 보이는 이런 뜻이 있어. 이게 전혀 반대의 의미가 돼요. 명백하다는 건 확실한 거죠.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은 겉으로 보면은 침착해. 그럼 실제로도 침착하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명백하다는 거는 실제 상황이라면 겉으로 보이는 거는 표리가 부동한, 즉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트랜스페어런트는 투명한입니다. 트랜스가 통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뭐 우리 시스루처럼 시선이 투명한 것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위원회 운영이 투명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때는 다 정직하게 공개한다는 얘기죠. 두 가지고요. 자, seeming이라는 단어 또는 seemingly라는 단어도 필수죠.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바로 apparent와 seeming이 유사어 중에 이런 두 번째 뜻 때문에 되는 거고요. 정리하는 김에 명백한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evident, 증거가 있는 것이죠. manifest, 얘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는데 형용사일 때는 명백한, obvious, clear, clear도 명백한이란 뜻 기억하시고요. 그런가 하면 ambiguous에 on을 붙인 거, 모호하지 않은 게 명백한이고요. equivocal에 on 붙인 것도 똑같아요. 모호하지 않은 거. 자, 그 다음 29번 봅시다. remedy라는 말은 원래는 치료하다죠. 치료하다는 뜻인데 목적어의 종류에 따라서는 해결하다라고 읽기도 하고요. sodium, 그 다음에 available, 이용 가능한 herbivorous, her브가 풀이잖아요. 그래서 herbivore는 이제 초식 동물이고요. carnivore 그러면 그는 고기 먹는 육식 동물. 우리 인간처럼 omnivore, omni라는 게 붙으면 두루두루거든요. 잡식 동물이죠. 저는 고기만 먹는다고요? 건강을 해칩니다. 그 다음에 otherwise, 뜻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방식으로 또는 그냥 달리라고도 해요. 왜냐면 other와 wise가 합친 거니까요. eliminate는 제거하다도 있지만 배설하다도 있고요. excess, 뭔가 넘치는 거죠. 초과해요. 정리해 볼 거고요. remedy, 투부정사가 맨 앞에 나왔어. 그 다음에 침착하게 잘 보시면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어. 주어 동사보다 앞에 투부정사 나오면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가 대부분이다 이거죠.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Between their needs for sodium and that available plant. 나트륨에 대한 걔네들의 필요와 그리고 그것, 어떤 그것? 식물들에게 이용 가능한 그것. 그것이 뭐예요? 네, 바로 소디움을 대명사로 받은 것이죠. 이런 게 대명사에, 그러니까 대명사가 좀 귀찮죠, 읽을 때는. 찾아야 되니까.
그 둘 사이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식동물들은 먹을 수 있어요. 50배나 더 많은 식물 재료. 그냥 먹는 거겠죠? 그 다음 비교급 뭐보다 그들이 일단 아더와이즈는 여러분 문맥에서 내용상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급할 때는 빼도 돼요. They need.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보다도 더 10배, 50배 많이 먹는다 이겁니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뭐 하지 않으면이 여러분? 뭐 하지 않으면. 네, 50배 먹지 않으면 이거죠. Eat 50 times more plant material 받는 거죠. 그리고 50배 하나 많이 먹었으니까 막 배 터지겠죠? 그 나머지는 그냥 배설한다 이런 얘기고요. 다시 한번 아더바이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인데요. 중요하지 않을 때는 해석을 안 해도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됐죠? 여기서 대어는 누굴 가리켜요? 네, 뒤에 나온 초식동물 가리킵니다. 대명사라고 해서 반드시 앞에 나온 명사만 받진 않아요. 뒤에서 나오는 것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식동물들이 나트륨 필요하죠. 인간이라면 뭐 소금 사 먹으면 되지만, 그리고 실제로 식물들에게 이용 가능한 식물 속에도 아주 조금씩의 나트륨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똑같지 않을 수 있죠. 내가 지금 필요한 게 1g의 소금인데 식물 속에 뭐 0.001g밖에 안 들어있다면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거예요. 많이 먹어도 상관없어. 만약에 나트륨 많이 먹었으면 그냥 배설하면 된대. 됐죠? 자, seed가 들어가는 단어들 한번 정리해 봅시다. seed라는 게 들어가면 전부 다 간다라는 뜻입니다. 거우의 의미예요. 먼저 succeed는 원래 su가 붙는 거는 serve, sub, serve의 변형인데 serve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아니,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subseed는 아래로 내려간다는 말이거든요. 대표적인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승하다. 조상에게서 나에게로, 나에게서 후손으로 내려가는 게 계승이죠. 이게 바로 서브와 시드의 만남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이 외운 건 성공하다죠. 또 하나는 계속되다. 쭉 이어가는 거예요. 파생어 보세요. 조심해야 되는 것들 succession. 성공이 아니에요. 연속 계승. successor.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후계자. successive. 특히 이거 내신에 많이 나오죠. 성공적인 아니고 연속하는. 성공적인은 successful이잖아요. proceed. pro는 앞으로라는 의미죠. 외울 때 어떻게? 프로 앞으로 알겠죠?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대로 나아가다 진행되다죠. 파생어는 process 과정이나 뜻도 있지만 동사할 때는 처리하다 가공하다 처리하다 가공하다 외우셔야 되고요. procession 얘는 과정이 아니에요. 얘는 행렬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거. 자, 그런가 precede가 있어. 자, 접두사에 pre가 붙으면은 pre는 앞에 before의 의미입니다. 시간상으로나 공간상으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시간상으로 먼저 나오다라는 선행하다, 우선하다. 파생어 중에서 이거 많이 나오죠. unprecedented. precede가 중간에 들어갔죠. 거기에 on 부정 붙였어. 그래서 앞에 있었던 적이 없는 전례가 없는 이란 말이에요. 많이 나오죠. exceed라는 단어 있죠. 이 x는 out입니다. 방향이 밖으로 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초과하다예요.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파생어로 excess는 아까 나온 것처럼 과잉. 그런가 excessive도 있죠. 과도한. 품사의 차이일 뿐이고요. recede. re는 방향이 어딥니까? back이죠. 뒤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seed는 가다인데 보시면 seed가 ceed가 있고 ced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뒤로 가는 거니까 퇴각하다, 철회하다고요. 파생어로 recess가 있어. 이거는 휴식입니다. 여러분이 쉴 때 몸을 뒤로 기대죠? 뒤로 가는 거니까 휴식이고요. 똑같이 뒤로 가는 거지만 recession은 경제가 뒤로 가는 거 불경기. 이렇게 보통 외우시고요. conced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정하다, 양보하다고요. 명사형 concession인데 양보도 있지만 인정해 주는 것 중에 면허라는 명사로 바뀌기도 해요. 여기까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30번 문장 봅시다. interior. 인테리어 우리 공사한다 그것도 있지만 원래는 내부죠. 그럼 반대말은 exterior겠죠. EX하고 쓰면은 외부가 되는 거고요. shape 형성하다, perception 이따가 정리해 볼게요. 인지, visible 눈에 보이는, facial expression facial이 얼굴이죠. 얼굴에 나타난 거니까 표정. inconsistency
consist라는 동사 지난번 영상에서인가요? 설명했죠? consist는 첫 번째 구성되다 of 붙고요. 두 번째 존재하다 in이 붙고요. 세 번째 일치하다 with가 붙어요. consistency는 그냥 consistency라는 명사도 되게 중요하죠. 이번 시간에는 요건 정리는 안 했는데 consistency 뭐 E로 끝나거나 Y로 끝나거나 똑같은데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일치. 하지만 여기는 inconsistency가 불일치가 되는 것이고요. fleeting, 쏜살 같은 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fleet 그러면 물고기 떼, 그 수백만 마리씩 막 정어리 떼 몰려다니는 거 말하는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그 다음에 be aware, 뭐뭇을 인지하다. fleet는 할 말이 있는데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notice는 동사일 때는 알아차리다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할지도 몰라요. 접속사 되시죠. 우리의 gut instinct, gut이란 말이 우리의 뱃속의 창자인데 직감이라고, 직감적 본능, 그 배꼽시계 같은 게 뱃속의 느낌이죠. 그런 거예요. 그것이 단지 inner feeling, 내면의 느낌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게 뭐냐면 secret inner voice, 비밀스러운 내부의 목소리라고.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즉 gut instinct는 형성되어집니다. perception, 인지에 의해서 무엇에? 어떤 것. 그 어떤 것이 visible around us,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something으로 끝나면 형용사 뒤에 붙잖아요. such에서 어떻게 읽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예를 들어라고 읽으면 쉽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얼굴 표정이나 시각적인 불일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조심해야 돼요. 얼굴 표정 같이 눈에 보이는 걸로 그걸 인지해서 우리가 어떤 직감 만들 수 있어. 그 상대방 얼굴 표정 보고 직감 있다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so fleeting that, 이게 뭐냐면 so that이에요. so that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공부할 때부터 so that은 주어 동사 다음에 so that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so that의 so는 부사예요. 부사니까 누굴 꾸미겠니? 형용사를 꾸미겠죠. 그리고 이 fleeting이라는 형용사가 누굴 꾸미고 있냐면 앞에 있는 inconsistency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뒤에 쓴 이유는 so that이 길게 붙었으니까. 반드시 주어 동사가 없어도 so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고 부사가 나와서 앞에 있는 말 꾸미면은 그냥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어떻게 읽으면 돼? 너무나도 쏜살같이 지나가는 불일치. 쏜살같이 지나가서 그래서 so that의 that을 그냥 그래서를 끊어버리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심지어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뭐를? 우리가 그걸 봤다는 걸 인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쏜살같이 휙 지나가는 이런 어떤 것들, 뭔가 이런 표정 같은 거, 그런 걸로 직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직감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만들어진다, 이해보죠. 이거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처음 만난 사람의 첫인상은 3초 안에 결정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순식간에 결정된다는 얘기죠. 자, 볼까요? instinct가 있고요, extinct가 있고요, distinct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왜 저딴 것까지 정리가 너무 쉬워오고 누군가에게는 뜨끔하고. instinct는 본능이죠. extinct는 멸종원이란 말도 있고 불이 꺼진이란 뜻의 꺼진도 있습니다. EX 나가버린 거죠. 그 다음에 distinct, dis 거리를 두는 거죠. 별개의. 또 하나는 뚜렷한.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perception, conception 뭐 이렇게 ception으로 끝나는 것들도 같이 한번 모양이 비슷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perception은 아까 본 것처럼 지각이나 인지, 원래 perceive에서 나온 거고요. conception은 conceive에서 나온 건데요. 개념, 그 다음에 착상이라는 게 아이디어 떠올리는 거, 그 다음에 수정, 임신되는 것도 있어요. reception은 receive가 받다죠. 거기서 나온 건데 환영해, 받아주는 거, 또는 물건 수령했다는 거. inception, 영어도 옛날에 있었죠. 시초란 뜻이고요. deception은 deceive의 명사로서 속이는 거, 기만. 필수 단어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30번까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31번부터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또는 댓글도 부탁을 드리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